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통계를 보면 불쾌 지수가 80 이상일 경우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86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즐거운 생각, 기다려지는 약속, 맛있는 음식으로 불쾌 지수를 유쾌 지수로 바꾸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기 107년 7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추모일을 맞아 전국 각 교구와 교당에서 희생 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제와 특별천도제가 열렸습니다. 6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대전 충남교구 재가 출가 교도들이 나라를 위해 생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특별천도제를 올렸습니다. 특히 현충원 묘소에 희생 영위를 모신 유가족 교도들은 불전에 분향 헌공을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고 동족 상잔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상생과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우세관 대전 충남교구장은 대중이 일심으로 기원하면 영가의 업장이 자연히 녹아지는 수가 있고 도력 있는 선지식의 독경이나 설법으로 열반인의 해로가 열린다고 하셨던 정산 종사님의 말씀을 전하며 희생 영령들이 해탈천도를 얻도록 정성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교당을 찾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설법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24일 부산 UN 기념공원에서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와 공동주관에 UN 전몰장병 및 호국 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진행한 부산 울산교구는 원불교 추도식을 열어 호국 영령들의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독경과 축원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먼 타국에서 평화를 위해 희생한 UN 참전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며 종교를 넘어 모두가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수호자가 되도록 염원했습니다. 충북교구 또한 미신고 유족회 충주지부가 주관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 영령들의 해탈천도를 기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 교당에서는 한국전쟁 추모의 날을 맞아 교당별로 추모 행사를 펼쳤고 추모 의식을 통해 모아진 헌공금은 각 교구에서 수합해 북한 교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동서부 지역과 남미 교무들이 원달마센터에 모여 미주 교화 토론회를 열고 미주 교화 혁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미주 교화 토론회는 전날 진행된 전무 출신 정기 훈련과 함께 미국 총부 공식 출범 후 공식적인 첫 모임의 자리였으며 원기 108년까지 미국 총부의 방향 설정과 법제 제정을 위한 첫 토론회였습니다. 주요 세션으로는 미주교화 혁신의 방향과 제4대 과제, 재가 출가 전무 출신 및 교무제도, 교도 성적제도 및 공부와 훈련, 교화단과 교화 전략 및 영어권 교화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션별로 드러난 세부적인 과제는 제4대의 과제로 개교의 동기 실현을 위해 미국 원불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재가 출가의 차별 없이 지자본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출가제도의 다양화, 출가제도의 문호를 넓히는 길, 법의제도의 본의를 살리는 길, 교화단 중심의 미국 교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미주 선악대학원 대학교 송대성 교무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교화단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선택한 공부와 교화 방법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교화단 구성 시 특성화와 공부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 좋겠고 미국 교구장을 교화단 관리 본부장이 겸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원불교 교도제도를 연구 발표한 서봉원 교무는 미래의 원불교는 재가교도, 재가교무의 역할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며 출가교도는 수행자로서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각 단별 회화에서는 미국 현지 전무 출신 배출을 위한 교육기관 확충과 학과목 연구 지원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전날까지 진행된 전무 출신 훈련에서는 죽산 미국 종법사님의 신년 메시지인
내 안의 조용한 혁명을 훈련 주제로 사막 중심의 정기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된 오픈마이크 프로그램에서는 각 교화 현장에서 이뤄낸 각자의 작은 성공담을 공유하며 서로의 교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디지털 교화 역량 강화라는 교정 정책에 발맞춰 오픈한 모여라 유튜브가 업데이트를 통해 원불교 교화 채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여라 유튜브는 전국 각지의 교당과 기관 및 재가 출가 교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조사한 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제공하는 원불교 유튜브 채널로 최근 교정원 정보전산실이 모여라 유튜브 업데이트 진행 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현재 모여라 유튜브 전체 채널은 총 90개며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법회 채널 37개, 선방 채널 4개, 마음공부 채널 11개, 문화 채널 16개, 기관 단체 채널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명과 키워드를 수정 변경했으며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콘텐츠 정렬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검색 기능에 있어서는 5개의 카테고리 중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정한 후 검색란에 원하는 단어를 한 가지 적어 검색해 관련 채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콘텐츠 정렬 방식 또한 기본적으로는 추천 채널이 먼저 보이던 기존 방식에서 입장할 때마다 채널이 랜덤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추천, 구독자 수, 이름, 동영상 수를 기준으로 정렬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원불교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모여라 유튜브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원기 107년도 서울교구 교화정책사업 전반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6월 26일 강준일 위원장과 각 분과장 및 분과위원 15명이 서울교구청 다목적 회의실에 모인 가운데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반기 활동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분과별 교구 교화정책 사업 10대 과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성 혁신분과장은 교당의 선도량화 사업에서 비대면 선방의 현황을 보고하고 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교당 수행 공간의 개선 및 온라인 수행 도량의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설교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설명한 김 분과장은 설교 자료 수집, 설교안 작성, 설교,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설교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재가 출가 교도로 구성하는 설교 디자인팀 신설을 제안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정상 미래분과장은 27개 교당 183명에게 지원한 전반기 수험생 선물 지원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법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선물을 개발하고 교도뿐 아니라 대상을 지역 학생으로 확대해 지원 규모를 250명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배움터는 찾아가는 법회 도우미로 성장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원기 109년 서울교화 100년을 맞아 서울 성적지와 성곽길을 접목한 도보 순례길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허인성 홍보 미디어 분과장은 홍보 매체 관리를 위해 5월부터 선발해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운영자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현재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교구 홍보 미디어 커뮤니티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개발자 지원 사업은 힐링 콘텐츠를 주제로 5개 팀을 선정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최종 결과물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교구가 출가교역자 역량 개발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성악과 기타, 첼로로 문을 연 서울교구 악기를 가르쳐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무들의 음악 실력이 성장하는 한편 문화 교화에 대한 식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악기를 가르쳐드립니다가 6월부터 주 1회 강의를 통해 교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교화 현장을 문화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기타반 3번째 수업이 열린 6월 14일에는 포크 가수 양하영 씨가 강사로 함께한 가운데 홀로 아리랑과 연가를 연습곡으로 선정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음계 짚어보기,
메트로놈 템포 맞추기, 스트로크와 아르페지오 주법까지 1시간을 가득 채운 수업은 배움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양하영 씨는 평생 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도 강의를 해왔지만 교무님들의 음악성은 특히 뛰어나다며 연습도 열심히 해서 실력이 쑥쑥 늘고 있다고 격려한 뒤 연말을 목표로 연주회도 준비 중이라고 귀뜸했습니다. 불광교당 김혜옥 교무는 성가 반주를 피아노로 하면 뒤돌아 있거나 시선이 단절되곤 하는데 기타 반주는 눈을 맞추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다며 교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좋고 무대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혜집교당 강성훈 교무 역시 너무나 유명한 양하영 씨에게 배우는 기쁨이 크다는 소감과 함께 서울구치소 법회에 문화와 감동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청년들이 청년 교리 퀴즈 대회를 통해 교법을 교리 암기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 스스로 복과 낙을 수용하며 교단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6월 19일 경기 인천교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청년 교리 퀴즈 대회에 참석한 경인교구 청년들은 서로 공부한 바를 점검하며 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청년들은 교구청 곳곳에 숨겨진 보물찾기를 통해 교구청 탐방과 교군의 도반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 교리 퀴즈 대회는 OX 퀴즈, 넌센스 퀴즈, 주관식 퀴즈, 경종벨 퀴즈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돼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성종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종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뭐든 이룰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4대 설계위 청년위원회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 퀴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것들을 발휘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조상원 교무 역시 청년들이 이번 퀴즈 대회를 통해 교리 공부에 더욱 재미를 붙이고 교리 실천에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리 퀴즈 대회 3등은 온성근 기흥교당 청년회장이, 2등은 수원교당 조영철 교도가 차지했습니다. 1등에 연회를 하는 박선혜 수원교당 청년회장은 교리 퀴즈 대회를 준비하며 교서를 정말 많이 읽고 공부했다며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지만 공부의 과정이 있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나눴습니다. 생명평화 탈핵순례가 10년 역사를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함께해온 제가 출가교도, 이웃종교, 영광군민들이 6월 27일 영광군청에서 영광터미널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22km의 걸음으로 반해군동에 앞장서온 원불교 생명평화 탈핵순례가 6월 27일 501일차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1987년부터 시작한 원불교 반해군동의 역사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매주 월요일 기도하고 걸어온 생명평화 탈핵순례의 10년을 결산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10시 30분 진행된 501차 순례와 집회는 일부 영광군청 앞 생명평화 탈핵순례 기도와 영광군청에서 영광터미널까지 도보순례에 이어 2부에서는 수명단 한빛 핵발전소 안전한 퇴장 선포식을 진행해 보다 안전한 영광과 성지 수호를 서원했습니다. 이장훈 광주 전남 교구장은 그동안 이어온 생명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협력하고 정성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영광읍 여성의 전화 나비날다에서 원불교 반핵운동사원 끝나지 않은 기록 출간 봉고식과 북토크가 이어진 가운데 원불교 반핵운동 30여 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성지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핵은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광 핵발전소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온 원불교 대책위는 탈핵운동은 생명평화운동이라고 강조한 뒤 모두 함께 공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역교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교구 상계교당인데요. 아동, 청소년 그리고 7080 시니어 세대까지 아우르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우리 개교 이념을 또 실현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계교당 김성근 교무와 내내봉구스 작은도서관 원센터 민경덕 센터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불교 서울교구 상계교당 김성근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상계교당 민경덕 교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9일이죠. 상계교당 이한 봉불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이한 봉불식이 늦춰진 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감회가 좀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한 봉불식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좀 들려주시죠. 제가 실제 이 식장에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을 네. 진행하는 이제 중간에 참여를 네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봉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오시는 교도님들의 불편한 점이나 또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연말은 많이 했고요. 네. 또 교도님들하고 그런 점을 협의를 많이 해서 나름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혹 봉부실 참석하신 우리 출제가 교도님들께서 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 교당 이한 봉부를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 고심된 부분이 새롭게 교당이 만들어지면은 네. 결국은 미래 세상이 열려가는 방향성과 이게 맞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적어도 이제 새롭게 개축 이양 봉불이면은 적어도 미래 10년, 20년이 전제가 된 불사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뭐 전해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옆에서 보시기에. 제 지인들을 좀 여러 명 초대했었었는데 네네. 교도가 아니신 분들도 상당히 이한 봉불식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생각하셨지만은 반응이 너무 뜨겁고 네. 예상보다 많으신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저희 밑에 그 도서관도 아주 꽉 찬 분위기로 정말 성공적으로 됐다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대체로 좋은 것 같은데요. 아마 직접 본인이 현장 진행을 하느라 잘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만족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도서관에도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상계교당 지하 1층에 또 자리 잡은 내내봉구스 작은 도서관이 작년 11월에 이제 먼저 개관을 했잖아요. 일단 내내봉구스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혹시 그것인지라는 좀 궁금증도 생기고요. 교당이 이런 도서관이 어떻게 같이 생겼을까라는 또 신선한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이름은 네. 상상하시는 대로 내내 치킨과 봉구스 밥버거를 네. 합친 이제 이름이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1호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내 치킨과 이제 그 봉구스 밥버거를 운영하는 이제 해인식품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현철호 그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기업의 그 시대적 화두라고 하면 네. 이제 ESG 경영인데 이제 그거를 그 실천하시고 싶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희사를 해 주셨고 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다행히도 이제 지하에 그런 이제 그 공간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이제 교무님이야 또 회장님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멋진 그 보기 네. 드문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네, 정말 독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단순히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또 학생들을 위한 진로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진학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까지 이렇게 담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육 환경이 여러 네. 가지로 이제 변하고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는 이제 자율 학기제라는 네. 것이 있고 또 이제 조만간 그 고교 학점제가 네. 이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그런 방향에 이제 발맞춰서 어떤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진로를 먼저 찾아주고 또 그들이 즐기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진로를 찾아서 나갈 수 있게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입시 진학의 네.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 대치동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입시 컨설팅 이제 그 협력 업체와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진로와 진학까지의 그 사이를 그 학생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협력업체와 같이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 있는 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또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교법으로만 또 전하는 것이 아닌 또 조금 더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의 또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저희가 그 교당의 이제 교도님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상당히 60, 70, 80 치중에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교화의 미래를 위해서도 30, 40, 50의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30, 40, 50 학부모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 사업이면서도 교화 사업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또 청소년 교화의 프로그램을 또 잘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교도님들의 네. 연령 세대 구성을 보면은 60, 70, 80 세대에 네네.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금방 우리 민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30, 40, 50과 그리고 10대, 20대들을 연결시킬 네. 고리를 만들 것인지 만약에 이걸 앞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원불교 역시도 좀 안타까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네. 교과서에 남을 네. 그런 이제 종교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30, 40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과 진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모이게끔 하고 네. 또 학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려온 자녀들을 이제 멘토해주는 20대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 네네. 이런 연결고리를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교당에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 이제 취지가 되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민센터장님께서 이제 기획, 운영 또 그리고 이제 외부 협력 업체들과의 모든 이제 그 협업 관계 이런 일을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불교의 미래가 이 도서관 교육을 통해서 작은아마 좀 어떤 역할과 실적이 네. 쌓여서 좀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은 하는 기대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제가 축하 인사를 드려놓고 우리 상계교당이 어떤 곳인지 아직 설명을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저희 교당은 신축이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개축을 해서
이암 본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가 1층은 이제 지하가 이제 92평.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작은 도서관을 충분히 이제 구축하는 네. 그런 경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당은 2층입니다. 이제 2층 법당인데 2층 법당은 기존의 법당과 좀 다르게 좀 미래 가치가 담길 수 있는 그래서 전망품 26장에 네. 보면은 동리마다 네. 교당과 공회당이 건설되고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네, 네. 그럼 공회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종사님 당대 때 네. 여기에서는 법회도 보고 또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을 위해서 회의를 위해서도 모여지는 그런 공간으로 공회당이라고 명명이 되고 또 대종령에도 그렇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법당은 이런 공회당의 개념을 적극 의미를 살려서 네.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불단 앞에 이제 슬라이드 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법회 때는 네. 불단이 열려지고 또 다른 여타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는 불단이 가려져서 일반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회당의 개념을 적극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층 상가와 네. 3층, 4층에는 1층 상가가 4개가 있고 그다음에 3층, 4층은 원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네. 신자와 신도의 시주와 동양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초기 교당을 보면은 그 교당마다 유지답 그리고 뭐 장학답, 기념답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도님들의 이제 유지 보온 헌공도 있지만은 교당 자체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을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1층 상가와 3층, 4층이 교당 수입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도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3층, 4층 원룸은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연세가 있으신데 네.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자녀들은 지방에서 또 이제 떨어져 생활하면서 네네. 그럴 경우 연세 드신 교도님들이 교당 원룸에서 생활하다 하면은 교당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으시고 또 노년에 일상이 이제 수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경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건물 양도 양수 과정에 이제 기존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저희 교당 계획은 네. 희망하시는 교도님들이 계시면은 그 기회마다 네. 교도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또 전국에는 공도자 숭배의 또 교법적 실천도 같이 병행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교무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마치 이제 온라인 투어를 직접 다녀온 것처럼 이렇게 지하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 2층 이제 법당을 공회당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진도 중간중간 나올 텐데요. 원탁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을 또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법당에 그리고 종교 이제 공간을 쓰는데 원탁 테이블로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는 사람들도 좀 오히려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이제 대중들의 정서는 네. 오히려 경직되고 일방향에 대한 거부감들이 곧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당을 오셔서 네. 원탁 테이블을 보실 때는 법당에서 이 원탁 테이블을 놓고 어떻게 법회 진행이 되지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 의자가 네.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는 회전 의자입니다. 어, 의자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네, 방향이. 원탁에서 방향을 바꿀 때 어려운데 이제 앉았다가 불단을 향할 수도 있고 또 교도님들과 담소도 네. 나눌 수 있는 이런 회전 의자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네. 실은 그 회전 의자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이제 원탁 테이블과 네. 또 이제 이미지가 맞는 이제 그런 구축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우리가 특히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부처의 모습으로 네. 살아가는 이 평등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원탁과 회전의자를 구축을 했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법당이 법회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공회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네. 그냥 의자를 일방향만 세워놓는 그런 법당의 네. 분위기보다는 우리 흔히 쉽게 갈 수 있는 요즘 뭐 예식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다른 호텔 뭐 네. 커피숍 이런 데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원탁 분위기를 네. 연출을 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종교 시설이 이제 성스러운 곳이고 또 바깥 세상은 그렇지 못한 곳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없는 그런 이제 공회당의 네.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원탁을 이용을 했고 네. 또 의자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회전이 될 수 있는 네. 의자를 구비를 했습니다. 아우, 사실 뭐 의자 하나까지야 그냥 원탁 만들었으면 알아서 마주보고 앉겠지라고 해서 그냥 고정의장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시는 요소 하나하나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고 대부분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정말 깊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역민들도 이제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슬라이딩 문으로 해서 구분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노원구가 인구는 조금 많은데 교당의 수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또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또 오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주로 이제 저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네. 도서관을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의 그 반응을 종합해 보면은 그 주위에 이제 작은 도서관은 저희 노원구에 40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도서관을 와 보시고는 이제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시설 네. 이런 거를 보시고는 참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서로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또 네. 토론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그 시설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방송국과 그 스마트 교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신비로워하실 정도로다가 네.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그 노원구에 있는 그 소기업 소상공인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직접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그 노원구에 있는 동 이제 그 주민센터 네. 이제 여기서도 상당히 좋은 그 반응을 보이셨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요즘에 생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부르면서 더 좋은 시설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많이 따라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설비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시대 흐름도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불교가 지향하는 교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당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 변화에 좀 주안점을 두고 모색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영산 성지에서 한 20여 년간 네.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바로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은 내가 난 길롱리는 가난제일, 무식제일. 여기서부터
교화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난 길롱리, 네. 가난 제일하고 세상에서 무식 제일이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풍요를 주고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학을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상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네.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법이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는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시고 바로 내가 난 길롱리가 가난하구나. 내가 난 길롱리가 무식하구나.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법이 이 실현되는 부분은 어디 멀리가 아니라 교당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네.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원불교 상계교당도 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옮겨서 새 출발하는 이 지역 사회에 네. 우리가 어떻게 생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여러 대중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앞에 전제가 되는 시대는 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시대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또 다수 대중들에게 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속에서도 주로 이제 뭐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근데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이 디지털화는 네. 60, 70, 80 기성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성 세대들에게도 이 디지털 교육과 또 삶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가족이 되다 보니까 네. 외로움, 고독, 우울, 네. 심지어 이것이 심화가 되면 이제 치매로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사전에 어떻게 예방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전 시간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오전에 이제 학교를 가니까 오전 시간을 네. 도서관에 모시고 또 교당 법당에 모셔서 그분들의 하루 생활이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롭고 또 여롭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네. 생활하고 대중하고 다만 시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각 교당의 현장에 교화의 의미가 살아나고 네. 또 성과도 있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교무님 말씀에는 제가 뭐 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이 말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더 중심을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덧붙이자면 네. 어떤 그 정부의 역할이 이제 공정에 있다면 우리 종교가 할 수 있는 그 핵심 그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공익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상계교당부터 또 작은 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또 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네. 서울에서 조금 열악한 교육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이제 공익적인 그 교육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하나 더 그 교무님 말씀에 네. 더하자면은 이제는 우리 원불교도 세계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그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열악한 나라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세계화 사업에 한번 첫 단추를 그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무작정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앞을 대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무언가를 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또 교무님 혼자서, 센터장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가 교우들 합심 합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신 만큼 제가 출가를 대표해서 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로에게 또 마음 한번 표시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로 참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았고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네.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센터라는 그 원의 의미는 우리의 그 이론상과 그다음에 이제 N2는 내내에서 온 것이 아니라 Next Edu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다음 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지금 이제 메타 공간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성원 아끼지 말아주시고 네. 또 도와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는 종교 집회 장소에 대중들 모이게끔 하는 일이 네.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원불교뿐만 아니라 기성 종교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제 결국 그런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이 원불교 교역자들이 또 원불교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 이제 내내 작은 도서관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이게 법당 또 이제 구축되는 네. 또 다른 이제 공간들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고기들이 모이드는 방죽이 되는 거죠. 방죽이 있어야 거기에 네. 고기가 모여들고 고기가 모여들어야 거기에 거물질을 하든 네. 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이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이제 출가 제가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이제 출가가 앞에서 막 끌어가고 이제 제가들이 뒤에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상계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방죽을 파놨는데 거기에 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연결하고 하는 작업은 누가 다 하냐면은 우리 민 센터장님이 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원불교 안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청소년 프로그램에 네. 심심풀이도 있고 네. 또 대회 나가갖고 수상도 하고 오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가 안타까우냐면은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출가 제가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프로그램과 공익적 가치는 이미 대종사님 교법의 바탕에서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건 어디에도 앞선 우수한 프로그램이 되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널리 대중화하고 우리가 이제 교법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행은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우리 민센터장님과 같은 이런 제가의 분들의 힘이 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뭐 이런 이제 출가 제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모임체와 네. 또 관계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의장을 자꾸 이렇게 넓혀 가야 된다고 보면은 이제는 이제 닫혀 있는 의미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열고 또 열어서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출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출가가 함께해야 되고 사회 구성원들도 뭐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연령대도 우리가 학생들부터 정말 시니어
층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함께 마음을 좀 모아줄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더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충분히 하셨나요? 네.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 뭐 상계교당 분들이시나 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린 말씀을 제가 앞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양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런 만큼 어느 누군가는 또 어느 곳에서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함께하신 우리 이 내내 봉구수 작은도서관 원센터 센터장님과 또 우리 상계교단 교도님들 네. 또 그리고 앞으로 함께 또 손잡아 주시는 모든 분들과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교무님께서는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좀 가볍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매거진원에서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요. 겉모습만 그냥 짠하고 새롭게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내실 탄탄하게 다져서 좋은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구성된 상태에서 상계교당이 이렇게 멋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바람 불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개비 든 손을 앞으로 쭉 뻗은 채 내가 움직여 뛰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도 바람개비는 잘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오늘도 조금 더 열정적인 내가 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